그럼 검찰과 경찰이 해왔던 그동안의 통신 조회와 공수처의 통신 조회는 뭐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검찰, 경찰은 야당 의원 100명 중에 80명을 단기간에 조회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검찰, 경찰은 한 사건하고 얼마 있으면 그 자리를 떠요. 검사가 이제 서울 있다가 부산 가고 합니다. 근데 공수처는 거기 10년 있고 수사 대상이 딱 8,000명 정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 첩보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그렇죠. 만들어진다. 그 국회의원 300명 중에 야당 의원 80명이 누구랑 통화했는지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캐비넷에 들어있는 거죠.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초기라서 이렇지 이게 점점점 정보가 쌓이고 고급 정보가 돼가면 금태섭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랑 만나고 이런 게 점점 나오거든요. 대단히 위험한 거죠. 예. 지금 이 통사를 통한 통신 자료 조회에는요, 그 사람 개인 것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하고 통화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거를 알려면은 통신 사실 확인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영장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 누구하고 통화했고 사용 빈도가 얼마나 되고 인터넷 로그 기록이 어떻게 되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거 들어갈 때는 그때는 이제 통신영장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개인정보의 어떠한 소중함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걸 부인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 외국의 수사기관도 통신 자료, 그러니까 어떤 전화번호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겠다. 이거는 영장 받고 하는 나라 없습니다. 그 중앙일보 편집국의 단톡방을 이번에 다 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앙일보에서 사설로 내놓기를 권위주의 정부 때도 이런 적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 민주당에서 비난하는 그 권위주의 시절에도 신문사의 편집국의 단톡방을 이렇게 트는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건의 실체가 얼마나 고약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권위주의 정권에는 근데 단톡방이 없던 시절 아니에요? 아니요, 왜 저기 그 권위주의라 그러니까 그렇지만 보수 정권 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일은 없었던 거죠.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고약하게 느끼는 부분은 공수처가 상당히 뼈아플 수 있는 보도들을 한 언론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승윤 그 중앙지검장이 조사를 받으러 올 때 황제 조사를 한 부분, 이런 것을 보도한 기자의 가족까지도 다 사찰을 했다. 이거 역시도 뭐 일종의 보도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더더욱이나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우리가 한 건수는 검찰이나 경찰에 비교하면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유상범 의원의 통계에 의하면 소위 윤석열 후보가 총장인 시절에도 200만 건 이상 했다라고는 하지만 사건 한 건당으로 보면 1.2회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건 건수 자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권력 지도를 그릴 수 있을 만한 분들을 것을 거의 다 튼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정말 사죄되지 않은 권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왜 판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를 두지 않고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딱 우리가 보는 것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비판검사 처벌하는 건 맞는데 이런 권력기관이 생기게 되면은 항상 그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판검사에 영향을 끼치고 수사에 영향을 끼치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내리는 사람 지금도 사실 정치권에서 위험할 정도로 판사 신상을 털지 않습니까? 그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공수처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우리가 아는 어떤 나라도 공수처라는 기관을 두고 있지 않은데 지금은 전화번호 가입 같은 정보로 시작을 하지만 공수처가 이 정보기관, 어떤 사찰기관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최초로 드러난 장면이 아닌가.